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 5분 책을 통해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 셀프 코칭 11월 세 번째 나눔 시간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시간이란. 11월 초라고 이야기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어느덧 또 11월의 마지막 나눔 시간이 되었네요. 어젠가 아이들하고 지나가면서 붕어빵을 봤어요. 붕어빵도 나오고, 오늘 둘째 이렇게 내보낼 때 패딩 옷을 좀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계절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고요. 아침마다 커피 사러 들르는 길에 하늘을 바라보니까, 지금도 창문 너머에 보면요. 너무나 맑은 하늘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겨울이 오고 있어 라는 걸 만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얼 하며 지내고 계신가요? 네,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 세상 끝의 카페라는 책과 만났지요. 정말 이 조언의 에피소드, 이 에세이 내용이 어떤 한편의 이야기지만, 그리고 짧기도 하지만, 읽는 내내 3주 동안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으면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얇은 책이어서 후다닥 읽어 버렸을 법한 책이지만, 이렇게 3주 동안 쪼개고 쪼개고 아껴서 읽다 보니, 오히려 거기에 적혀 있는 한 문구 한 문구 더 음미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무언가 남겨가고 있었던 3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 책을 마지막으로 나누는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챕터,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는 이유부터 같이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는 이유.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인공은 카페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저도 같이 책을 볼게요. 118쪽입니다. 118쪽. 네. 118쪽에 중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조는 왜 우리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어요. 뭐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지금 바로 하지 않고 항상 미래를 대비하는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이 문장이 있죠.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느라 시간을 허비한다. 이 표현에 있어서는 사실 약간, 양쪽의 의견을 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인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와닿는 부분대로 이 문장을, 어,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존이 이렇게 왜 그럼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안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걸 깨달은 후에도 그것을 바로 실행할 수 없냐의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이것에 있어서는 카페에 있던 애니, 그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나눠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120쪽에 있는데요. 광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왜 광고가 원하지도 않는 일과 연결되는 걸까? 측면인데요. 이 부분은 챕터 16이에요. 스스로 볼 줄 아는 눈. 이 부분을 통해서 같이 나눠드리고 싶어요. 123쪽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만족이라는 것이 물질에서 온다고 하는 광고를 많이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네, 주인공이 "광고에서 떠드는 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물건을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광고에서 본 것을 구매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죠. 정말 하고 싶었던 이상적인 일자리가 아니라도 귀중한 내 인생을 투자해 하고 싶은 그런 일이 아니라도 내가 사들인 물건값을 지불하기 위해 그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는 '한동안만 이러고 사는 거야.'라고 주문을 거는 겁니다. 잠깐만 이거에서 돈 벌고 그다음에는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거야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런 일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인생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퇴직 이후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살겠노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원하는 일을 하는 행복한 시간을 상상해요. 그와 동시에 현실에서는 바라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상받기 위해 물건을 사댑니다. 그렇게 광고에서 보았던 메시지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물건을 사면서 일상적인 직장 생활에서는 얻을 수 없는 만족을 얻길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불행히도 물건을 많이 사들이면 사들일수록 청구서는 산처럼 쌓이고, 그러면 불어나는 대금을 치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고 말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진정 원하고 좋아서 하는 일도 아닌데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인생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시간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셨어요? 음. 저는 이 굴레가 굉장히 흥미롭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광고에서 본 걸 구매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한데, 돈을 벌기 위해선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들인 물건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잠깐만 이것만 해서 돈을 벌자.'라고 하면서 돈을 벌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미루고, 근데 이 바라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보상받기 위해서 계속 물건을 사고, 근데 물건을 또 많이 사면 청구서가 쌓이고, 또 그 대금을 치르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그렇게 점점 하고 싶었던 일이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어요. 125 쪽이죠. 좋아서 하는 일도 아닌데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인생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시간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아, 이거 읽으면서 전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이 15랑 16 번이요.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는 이유. 어떤 물질, 저것을 내가 갖게 되면 그때부터 내 삶은 달라질 거야. 이걸 하면 난 더 행복해질 거야. 이걸 소유하면. 그렇게 물질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내 존재가 원하는 경험은 미뤄지는데요. 이 물질들이 사실은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들이는 거면 괜찮은데, 광고, 여기선 대표적인 표현이 광고죠. 근데 외부의 목소리로부터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느라 사실은 우리는 돈을 지불하고 있다. 이 책은 아닌데요.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다른 책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돈은 우리의 생명력, 우리의 유한한 생명 에너지가 치환된 것이다."
내 생명을 쓰는 만큼 치환된 돈을 나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라는 지점하고도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표현이 흥미로워요. 17 챕터죠. 챕터 17에 나를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라고 하면서 128 쪽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헌데 문제는 그렇게 일만 하며 살다 보니 나를 위해 산 그 물건들을 써볼 시간이 없다는 거였어요. 아, 그러니까요. 음. 결국은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족스러울 거야."라고 말했던 어떤 삶, 그 삶 정의 내려진 게 내가 진짜 만족스러운 게 아니면 결국 계속 거기서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애는 이렇게 얘기해요. 130 쪽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지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다시 말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싶은 건지 자문해 보았죠. 어떻게 살아야 만족할까요? 여러분은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고민했던 애는 132 쪽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적어도 딱 1 시간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좋아하는 소설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시기죠. 그 결과 내가 왜 여기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을 만족시켜 주는 일들을 하며 살게 되었어요. 저는 이 부분 17 부분 읽으면서 이전에 제가 이전 책 나눔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저는 저에게 그때 남편이 아이들을 봐주면서 좀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라고 했을 때 되게 오랜만에 주어진 너무 땡큐한 시간이잖아요. 그때 뭘 하고 싶은지가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해야 하는 것들을 늘 했던 시간들이라 그냥 갑자기 자유 시간이 주어지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때 저는 거의 너무 오랜만에 저에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정말 너는 이 주어진 자유로운 하루를 어떻게 살고 싶어?" 그때 제 가슴에 떠올랐던 활동은 딱 하나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쫓김없이 책을 읽는 거였어요. 글을 쓰는 거였어요. 와. 내가 내 삶에서 정말 원하는 경험은 엄청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일도 아니고 어렵게 이룰 수 있는 일도 아닌데 무엇이 내 삶에서 내가 그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막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뭐 하며 사느라 내가 좋아하는 이 작은 행위 하나를 나는 하지 못했던 것일까? 순수하게 소설책을 읽는 것, 내가 좋아하는 자기 대화일지 쓰는 것,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나는 여기 왜 있는가?'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다룬 후에 이제 메뉴판에 적혀 있던 3 개의 질문 중에 나머지 2 개의 질문이 드디어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다음에 이어져 있는 메뉴판의 질문은 바로 이거였어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네. 이 두 질문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해요. 어떤 측면이었냐면요. 135 쪽입니다. 챕터 18에 "죽음이 두렵습니까?"에서 N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답니다.
여러분들 죽음이 두려운가요? 136쪽입니다.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묻고 존재 목적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미 원하는 일을 했거나 매일 하고 있다면 더 이상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성공과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나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그 정의에 맞춰서 얼마나 살고 있나요? N의 이 죽음이 두려운가라는 질문에 이제 존은 스스로 돌아봅니다. 138쪽이죠. 지금까지 내가 성공과 행복에 대해 내렸던 정의에는 얼마나 많은 남의 목소리가 들어 있었던 것일까? 얼마 전에 좀 강렬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지난달 나의 한 달 웨비나였던 것 같고요. 제가 두 번째 수요 나눔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만약에 오늘 제가 죽는다면, 두렵진 않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저답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나 두 아들, 어린 두 아들은 슬플 것 같아요. 이 두 아들이 자라나는 너무 어여쁜 이 여정을 제가 볼 수 없다는 것은 슬프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날 때 필요했던 엄마인 제가 없어진다는 것은 슬플 것 같거든요.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개인의 삶은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 답에 저의 힌트가 들어있죠.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만약 지금 내가 죽는다면 무엇이 두려운가? 무엇이 가장 안타깝고 무엇을 하지 못한 게 가장 두려울까? 거기에 답이 숨어 있는 거죠. 내 삶을 충만하게 해줄 나만의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거기 담겨 있고, 내가 여기 왜 있는가에 대한 답도 거기에 담겨 있죠. 그날 제가 밴드에 이렇게 적었죠. 아, 그렇다는 것은 지금 그 두 아들이 자라나는 여정을 보고 있는 매일 하루하루가 도대체 얼마나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하고 행복한 순간이란 말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셨나요? 이어서 챕터 19에는 이렇게 나오죠.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는 무엇 하고 싶은가를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이유에 최악의 상황을 그리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 적혀 있는 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었어요. 일거리에 대한 고민이요. 이것은 챕터 20에 돈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그저 이렇게 작가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봐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한 푼도 못 벌고 정말 인생이 망하는 시나리오도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최악의 상황이 있다면 149쪽입니다. 최상의 상황도 있을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그러면 존재 이유가 충족될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19랑 20에 있어서는 어떤 정답을 제시해 주는 것보다 좀 하나의 문을 열어두는 느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에 되는 것에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다면 이런 면도 있겠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어서 21, 22 챕터에서도 이야기 나눕니다. 행운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의 열정이 전염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기냐면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행운이 따라다닌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정이 있고 그 열정은 주변에 전염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삶을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어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이 잘 풀린다고요. 165 쪽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요약되어 있어요. "나는 여기 왜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찾은 사람들한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존재 이유를 충족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죠. 그리고 존재 이유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행운이 따른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이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 오늘의 메인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밴드에 써 주셨던 이야기를 저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골프 이야기 기억나실 거예요. 169 쪽을 한번 펴 볼까요? 어부가 아닌 이제 골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169 쪽입니다. 이번엔 스포츠가 등장합니다.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몹시 어려운 골프 코스에 서 있는 꿈을 꾸는 남자가 주인공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골프를 그다지 잘 치지 못해서 난 코스에 서 있는 꿈을 꾸면 더더욱 진땀이 뻘뻘 난다고 하더군요. 쳐야 할 공이 창문턱에 있기도 하고 경사가 심한 바위 위에 올라가 있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공이 있는 꿈을 자주 꾼다고 합니다. 그래도 있는 힘껏 자리를 잡고 연습 삼아 스윙을 날려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제대로 못 칠 것만 같아 괴롭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연습을 더 많이 하는데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연습한 결과 드디어 어려운 공도 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백스윙을 하려고 하면 바로 그때 공이 더 이상하고 어려운 자리로 올라가 있더랍니다. 그러면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감에 쌓여 다시금 스윙 연습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다가 마침내 어느 날부터인가 가슴이 두방망이 질치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피곤한 상태에서 잠이 깨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또 똑같은 꿈을 꾸며 꿈속에서 좌절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불현듯 그냥 그 공을 집어서 '다른 곳에 두고 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게 한다고 뭐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자기 말고는 그 공을 어디서 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공을 집어 옮긴 후에 다시 쳐 봤어요. 그러고는 꿈에서 깨었는데 정말 엄청난 자신감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미처 알지 못했던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이야기 끝에 결국 자기가 무엇을 배웠는지 말해 주었는데 그대로 한번 옮겨 볼게요. 우리가 무엇을 배우며 자랐건, 어떤 광고를 접하며 살았건, 그리고 일에 치여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건, 인생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난 이걸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주변 상황이 내 인생에 온갖 영향을 미치는 걸 내버려 두었던 겁니다. 내가 골프공을 옮겨 어디에서 치건
누구도 상관하지 않았듯이 내 존재 목적에 대한 관심 역시 나만 갖고 있는 거죠. 내 운명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가 멋대로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운명이 나를 흔들어 버리죠. 골프공을 옮길 수 있는 건 나뿐입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골프 선수는 그때부터 자기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고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할 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그냥 스스로 공을 옮겨보라고 자기한테 속삭인대요. 그렇게 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골프 공을 옮길 수 있는 건 나뿐입니다. 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나요? 들으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고 계신가요?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 개의 질문을 계속 물었습니다. 음, 나는 지금 왜 여기 있는가? 죽음이 두려운가? 나는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의 마지막 셀프 코칭 질문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내가 그것을 할 때 비로소 죽음이 두렵지 않게 할 그런 삶, 그런 일, 나를 충만하게 할 그런 삶, 그런 일을 위해 지금 내가 내 삶에서 스스로 옮겨야 하는 골프공은 무엇인가요?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조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도 수요나는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으로 멘트로 오늘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난 두 번째 수요 나눔 하고 나서 좀 눈물이 났어요. 누구에게 말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눈물이 날 것 같아.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두 번째 수요 나눔을 녹음하고 있으면서 눈물이 계속 날 것 같았어요. 끝나고 난 후엔 조금 눈물이 났고요. 왜였지라고 보니까 저는 살아가면서 엄청 대단한 성취와 성과와 성공을 이루고 싶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 영혼은 제 존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경험하고 제 안에 있었던 통찰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나 봐요. 그걸 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지난주 수요일 이걸 녹음하는 내내 내가 이래서 여기에 있지. 그래서 그날 라이브로 접속해 계신 분들의 닉네임을 하나씩 보면서 좀 눈물 나게 고마웠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를 실현할 수 있게 해주심에. 많은 셀프 코칭 멤버분들이 이걸 녹음본으로 팟캐스트로 듣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댓글도 너무 정성스럽게 써주시잖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네, 그러면 이렇게 11월에 셀프 코칭, 이름이 어려워서 맨날 존이라고만 불렀어요.
존 스트레레키 님의 세상 끝의 카페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12 월에는 여러분들 미리 알고 계신 것처럼 이번엔 제가 쓴 책으로 셀프 북코칭 진행해 보려고요. 자문자답 나의 1년 2024-2025년 책으로 이렇게 수요나눈 방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채팅창에서 제가 음성 메시지로 가이드해 드릴 거예요. 한번 3주 동안 거기에 적혀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같이 경험해 보자고요. 그럼 12 월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